여러분, 연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를 책임지는 저는 남녀소통 코치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어보는 그런 감정이지만,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몇 번씩은 겪어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워지지 않는 그런 감정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헤어진 다음에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이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요, 저만 해도 남들보다 이 첫사랑을 아주 아프게 떠나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주 아팠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누구나 첫사랑을 보내거나 이럴 때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 하니까요. 저는 좀 첫사랑이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여자친구는 좀 그 당시에 일산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막 6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막 KTX 이런 거 비싸니까 뭐 꿈도 못 꿨었죠. 있긴 했었나 그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힘들었고, 제 딴에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줄까? 왜 내 생각을 못 해줄까? 이렇게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어요. 뭐 몇 번이나 이 막 부산에서 일산까지, 서울보다 더 멀거든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도 해보고, 문자 폭탄에 전화 차단당하니까 막 공중전화로 전화도 걸어보고, 막 편지도, 손편지도 막 10장씩 써보고, 정말 당시에 제가 해볼 수 있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저는 되게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것도 했어요. 막 점집에 가서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막 무당집 가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막 부적도 몇백만 원 주고 쓰고 그랬어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돈만 날리고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헤어진 경험 속에서 아파했던 적은 많았습니다. 이별이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연애를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누군가에게 연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연애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조력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이런 직업의 첫 시작은 어떻게 하면 이 아픈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막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매일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주변에서 뭐 운동을 해봐라는 조언이 있어서 뭐 좋은 운동도 해보고 다른 일에 집중하라고 해서 뭐 다른 일에 집중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매번 남한테 털어놓고,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어 진짜 눈물 젖은 베개에서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 답답해서 수차례 한숨 쉬면서 일어나서 좀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해서 이 아픈 감정에서 빨리 벗어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연애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가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사람의 심리나 이 사람이라는 사람의 그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쯤 되니까 이제는요, 이별을 좀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말이 좋은 이별이지, 모든 이별은 아프겠지만, 저는 이별을 해도요, 마음은 쓸쓸하지만, 씁쓸하고 하지만, 아프지만 제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 만큼 사랑하리를 막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사랑에 스스로 부여했던 특별한 의미를 거둬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고 그 추억은 값지고 굉장히 귀한 추억이겠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는 특별했지만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랑은 동일하게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느낀 그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던 그 매력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특별한 매력에 여러분은 매료될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로 그냥 돌아간 것 뿐이에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크게 상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서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아픈 감정이 익숙해질 때까지요, 나쁘고 쓰레기처럼 연애를 해보세요. 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요, 나쁜 행동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할게요. 저도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별로 좋진 않은데요. 당장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요? 당장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밥 넘기는 것도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이 우울감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요? 사실 저는 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은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범하다. 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금 무뎌지게끔 이 시점에 쓰레기처럼 많이 만나봐라. 그 사람한테 미안한 행동이지만 너네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라. 괜찮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스스로만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요, 여러분, 이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은 사실 감정적이고요, 통제 불능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처럼 규칙화된 동물도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마음 아플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즐거울 때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우울감에 휩싸이는 호르몬들이 나온다면 반대로 이성을 만나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진실된 연애를 해라, 또 인연이 온다, 그런 얘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마음 아픔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의 주변 사람, 가족들까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좀 제발 벗어나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재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빈번하게 이 피상담자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 과거사, 그 사람 가족사,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과거에 힘들었고 현재에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저 아니면 안 돼요. 걔를 이해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게 정말 전 너무 답답한 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이거를요, 이 개념 자체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공의존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요, 왜 다른 사람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인군자예요? 그 사람은요, 또 여러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에게 안식을 느끼면서 또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감정 있죠?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을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위로뿐만 아니라 제가 좀 쓴소리도 좀 하게 됐는데, 저는요, 진심으로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그 아픔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나이대에 저는 그 아픔에 갇혀서 제가 꿈을 꾸고 있던 것을 포기를 하게 됐었어요. 자, 여러분도요, 이 아픔에 젖어들여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연은 아름답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상처가 남지 않게 이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디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추천과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많은 연애언어TV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